폴리곤 라sso 툴도 파일 열기 하셔서요. 네,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겨울집입니다. 겨울집. 네. 열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폴리곤 툴은 다각형을 선택하기 좋은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각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예, 이 다각형을 선택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인데요. 이 폴리곤 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폴리곤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폴리곤 툴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어떤 각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각도. 우리가 다각형이라 그러면은 뭐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 나무도 엄밀히 따지면 다각형이에요. 그죠? 각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각형이죠. 그죠? 이런 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 창문도 마찬가지죠. 자, 요렇게 각이 여러 개 있는 도형을 선택할 때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고요. 도큐멘트가 안 닫히는 거죠? 네? 요거가 혹시 눌러져 있는 거 아닌가요? 요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다각형 영역 툴 선택 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가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두 번째 있는 폴리고널 라sso 툴. 자, 이 녀석이 다각형 올가미 툴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폴리고널 라sso 툴 선택해 주시고요. 나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부터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자, 사용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자, 모서리 부분을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을. 그래서 저랑 맞춰서 한번 나무 하나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서리 윗부분부터 한번 클릭하시고요. 자, 다음 모서리에서 또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가지 않고요. 중간에 나무 한 번에 선택할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자, 또 클릭.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나무를 우리 또 아까 했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레이어 비어 카피라고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레이어가 나무만 선택된 레이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 나무만 선택된 레이어를 자, 이동 툴로, 자, 반대쪽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뒤쪽 쪽으로 옮겨 주는데요. 너무 큰 느낌이 나죠. 그죠? 이게 앞에 있을 때는 커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뒤에 있다 보니까 좀 너무 큰 느낌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동 툴의 또 다른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 이동 툴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이동 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동 툴의 또 다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컨트롤 T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T. 컨트롤 T. 자, 컨트롤 T는요, 트랜스폼,
맨 앞 글자예요. 트랜스폼의 맨 앞 글자 T. 그럼 트랜스폼이 뭐죠? 여러분 트랜스포머란 영화 다 아시죠? 변신 로봇이잖아요, 그죠? 네, 변신 로봇이잖아요. 네. 왜요? 복제가 안 돼요. 자, 잠시만요. 이동 툴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동 툴로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안 돼요? 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모서리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8개의 모서리 중에 한 곳을 잡고 조절하시면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요.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시면요.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시면 비율이 유지된 채로 조절이 됩니다. 자, 모서리를 잡고요. 모서리를 잡고 Shift 키를 누른 채 조절하시면 비율이 유지가 돼요. 그죠? 네,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된 채 조절이 됩니다. 자, 다 크기 조절이 되신 분들은 선택 옵션 바에서 완료 버튼을 누르시거나 혹은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엔터 키나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무 또 혼자 외롭네요. 자, 똑같이 이동 툴로 한 2개 정도만 더 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앞에다도 하나 놓을까요? 네. 다 되셨나요? 예, 안 되신 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레이어 보시면, 자, 레이어라는 곳을 보시면 나무들만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무슨 작업 할 거냐면 우리 집에다가 색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딜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집이 들어있는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요 집이 들어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다각형 올가미 툴로 다각형 올가미 툴로 집의 요소들을 색상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꿀 거예요. 여기 있는 색깔을 전부 다 바꿀 건데요. 우리가 뭐 창문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도 바꿀 거고, 요 창문도 바꿀 거고, 굴뚝도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얘네 문도 바꾸게 된다면, 얘네를 먼저 제가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나중에 집 전체의 색깔을 바꿀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바꿔놓은 애도 같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장 큰 영역부터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시고요. 가장 큰 이렇게 집 부분부터 선택을 하시고요. 네, 집 부분부터 선택을 하시고 색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창문과 문, 그 다음에 굴뚝을 바꾸시면 되는데요. 색상 바꾸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메뉴에서도 할 수가 있었고 단축키 컨트롤 U에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희는 단축키를 좀 더 많이 쓸게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 집 다 선택하셨어요? 예. 컨트롤 U입니다. 컨트롤 U. 자, 컨트롤 U 눌러서 자, 이렇게 집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고요. 예, 컨트롤 U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 되셨으면 OK 누르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OK 해주시고요. 자, 영역 해제는 예, 아무데나 선택하신 다음에, 혹은 오른쪽 마우스 디셀렉트, 혹은 컨트롤 D.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요소들의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U, 색깔 바꿔주시고, OK. 또 컨트롤 U. 자, 마그네틱 라쏘 툴은 라쏘 툴 중에 가장 사용이 편리합니다. 예, 가장 사용이 편리한데요. 이 마그네틱 라쏘 툴은 자석 효과예요. 자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색상 차이가 있거나 채도 차이가 있거나 명도 차이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아, 여기가 경계 부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을 해줘요. 되게 편리하죠, 그죠? 근데 색상 차이나 명도 차이, 채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죠. 사진을 뭐 찍거나 이미지를 봤을 때 그럴 땐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흰색 벽에 서 있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 선택이 조금 많이 어렵겠죠, 그죠? 아니면 밝은 회색 벽에 서 있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잘 안 돼요. 좀 명확한 색상 차이가 날 때 사용하기 좋은 툴입니다. 자, 사용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우리는 이 점토 인형만 이렇게 띄어낼 거예요. 점토 인형만 배경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주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가미 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자석 툴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계 부분이 뚜렷하죠. 그죠? 자, 근데 요런 부분 보시면 경계가 좀 모호하죠. 그죠? 이런 데는 이 마그네틱도 좀 애를 먹습니다. 예, 애를 먹어요. 아, 이게 뭐지? 경계가 있나 없나? 애를 먹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과감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왜? 우리가 나중에 영역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었죠. 그죠? 그 부분을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 부분 아무데나 한 군데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예. 마우스로 경계를 슬슬슬슬 따라만 가시면 자기가 알아서 영역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슬슬슬슬 따라만 가보십시오. 네, 이렇게. 자, 모호한 부분 그냥 가세요. 예, 쭉쭉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처음 시작한 곳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영역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 있죠? 자,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은 다시 라쏘 툴, 올가미 툴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아까 배웠던 Alt, Shift 이용해서 영역을 빼거나 더하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레이어에서 작업하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번에 하실 작업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점토 인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점토로 만든 작업물인데요. 점토로 만들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 입체감이 있어야겠죠. 그죠? 부피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를 입체감 나도록 효과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포토샵 레이어에서 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효과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역 만든 것을 레이어에서 분리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선택을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자, 오른쪽 마우스 레이어 비어 카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다시 레이어 1로 나눠져 있고요. 자, 레이어 1에는 방금 우리가 잘라낸, 복사해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어 1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레이어 1에 보시면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죠. 그죠? 맞죠? 자, 네, 그림에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글씨 위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빈 공간에서. 자, 아무데나 빈 공간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맨 위에 블렌딩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렌딩 옵션. 찾으셨나요? 예, 누르고 나면 이런 효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새 창이 나오는데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뜨네요. 그죠? 자, 이 레이어 스타일에는 무려 10가지나 되는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자, 10가지나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전부 다 아주 재미나고 유용한 효과들이에요. 예. 자, 이거는 어디서만 작용이 가능하냐? 레이어에서만 작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얘에서도 될까요? 백그라운드에서도? 백그라운드는 레이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에서는 레이어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레이어 스타일이.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뭘 해주고 싶냐 그랬냐면 입체감이 나게 해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죠? 부피감도 나고 입체감도 나게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부피감, 얘가 약간 떠있는 듯한 느낌, 그죠? 볼록한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체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입체라는 거는 떠있으면 뭐가 생기죠? 항상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자 효과도 주게 될 겁니다. 응? 그래서 먼저 입체감부터 한번 줘볼게요. 자, 입체감은요, 맨 위에 있는 베벨 앤드 엠보스라는 메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습관상 이렇게 체크박스를 하게 되는데요, 체크박스를 하시게 되면 그냥 설정만 적용되고 우리가 값은 못 바꿔요. 옵션을. 예, 그래서 꼭 이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자, 베벨 앤드 엠보스라는 이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나왔어요. 확실히. 그죠? 자, 볼록 튀어나왔네. 나는 얘보다 좀 더 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적게 적용하고 싶어, 아니면 좀 딱딱한 느낌인데 부드럽게 적용하고 싶어, 이렇게 설정을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사이즈하고 소프트는 이 두 개를 기본적인 설정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얼만큼 튀어나오게 만들래?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튀어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별로 안 튀어나왔어요. 근데 더 많이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사이즈 값을 올리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튀어나오네요. 그죠? 한 15 정도 줬더니요, 어우,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소프튼이라는데, 소프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이죠?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죠? 소프튼 값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면 줄수록 요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소프트는 맥시멈을 주셔도 지금 16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얘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 예, 똑같이 16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소프트 값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데 값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좀 적당히 주시면 되는데 한 10 정도만 주셔도, 10 정도만 주셔도 좀 경계가 있었던 부분이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튀어나온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쉐이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쉐이딩,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 기술에도 쉐이딩이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몰랐는데, 이게 뭐 그림자 주는 효과라면서요. 그죠? 예, 얼굴 작게 만드는 효과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그림자의 각도랑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태양이 밑에 떠 있을 경우에 그림자가 길게 생길 거고요. 그죠? 위에 떠 있으면 그림자가 짧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요. 각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앵글이라는 값에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딩 값을 바꿔주시면요,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예, 한 120도, 그 다음에 한 45도, 적용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생각하는 그 값이 나와요. 뭐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왼쪽 위에서 빛이 많이 비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자 글자 같은 거 만들 때도 항상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생겨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게 더 익숙해서 그래요. 그게 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체감은 났는데요. 자, 입체감을 주고 나서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이를 하고 났더니, 자, 아까 처음 봤던 거보다 얘가 좀 기존의 면과 기존의 배경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 원본이에요. 자, 원본이고 저희가 효과를 준 사진이에요. 자, 원본보다 좀 더 동떨어진 느낌이 나죠. 그죠? 자, 이거 왜 이러냐면요,
입체감이 들어가면서 뭐가 적용됐냐면 여기 그림자가 적용이 됐어요. 예, 사진 자체, 제품 자체에 그림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림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 바닥에도 그림자가 따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높이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밑에 그림자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블렌딩 모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블렌딩 옵션. 그럼 아까 줬던 건 그대로 있고요. 맨 아래쪽 한번 보세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드랍 섀도우라는 메뉴가 있네요. 자, 이 드랍 섀도우가 바로 그림자 효과예요. 예, 자, 드랍 섀도우 클릭 하시고요. 자,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설정 값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자, 디스턴스는 뭐죠? 거리죠, 거리. 그죠? 그림자, 바닥과 물체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바닥과 물체가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그림자가 멀어지겠죠. 그죠? 맞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가 짧게 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거리는 예, 너무 많이 주지 않고 한 3만 주도록 할게요. 3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사이즈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이즈 값을 한 7 정도 한번 줘볼게요.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는 뿌려지는 정도인데요. 그림자가 굉장히 진할 때가 있고요. 그림자가 흐리게 번지는 경우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흐리게 번지는 경우와 진하게 보이는 경우, 자,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높이 있는 물체일수록 그림자가 흐릿하게 나타나요. 예, 지면과 가까우면 거의 그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나오고요. 높이 있는 애들은 그림자가 흐릿하게 나타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없어요? 예. 저희 그림자 예를 들어서 한낮에 건물과 건물 사이 같은 경우에 그림자가 지죠. 그러면은 그림자 때문에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 물건 못 보나요? 사물 보이죠? 왜 보일까요? 그림자인데 빛이 그림자 사이로 들어와요? 그 건물을 뚫고? 아니죠. 빛은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여요. 조금씩 꺾여요. 근데 높이 있는 애들은 빛이 내려오면서 더 많이 꺾이겠죠, 애들이. 그러면서 그림자 안쪽으로 침투하는 거야, 빛이. 그래서 완전 빛이 밀실이 아닌 이상은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산란을 해요. 빛이 산란이 되면서 주변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애들은 빛이 산란된 각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왔을 때 예, 그림자 부분, 경계 부분을 거의 뭉개뜨려 버려요. 예, 근데 빛이 딱 붙어 있어, 거의 바닥이랑. 그것은 산란될 틈이 없겠죠, 빛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 그림자가 진하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프레드라는 걸 이용하시면 예, 스프레드라는 거 뿌려지는 값이에요. 뿌려지는 값. 이 뿌려지는 값과 이 사이즈라는 걸 잘 이용하시면 예, 그 산란된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예,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진하게 그림자를 줄 수 있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흐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는 뿌려지는 정도입니다. 뿌려지는 정도. 얼만큼 뿌려지게 할 거냐. 자, 사이즈는 크기예요. 예, 크기. 스프레드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뿌려지겠죠. 그죠? 그럼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진하게 나올 거고요. 스프레드가 적으면 산란이 많이 돼서 흐릿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픽셀, 자, 그 다음에 5%, 7픽셀, 자, 요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예, 적당하게 크고요. 적당하게 흐릿한 그림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OK 눌렀더니요. 자, 처음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자, 처음에는 밋밋한 느낌의 사진이었다면, 자, 이번에는 제품이 좀 더 부각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배경과 좀 더
현실감 있게 보여져 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히스토리에서 오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오픈. 자, 오픈으로 넘어갔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드랍 섀도우를 줬을 때의 모습. 자, 이렇게 번갈아 보시면, 이렇게 번갈아 보시면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재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레이어의 기능 중에 하나인 레이어 스타일 블렌딩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블렌딩 옵션은 계속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